안녕하세요. 흰TV 정혜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공부도 하고 또 다른 분들도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면서 시사 이슈 또 요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뭐 많지는 않고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중요한 사안들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콕콕 짚어주는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뉴스를 읽어주는 컨셉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5월 26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은 또 그리고 어제 오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일들은 어떤 건지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3년 만에 개기월식 있습니다. 오늘인데요. 슈퍼 블러드 문이 뜬다고 해요. 그래서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져서 핏빛처럼 보이는 블러드 문 개기월식 현상이 오늘 벌어지는데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과천과학관 등 국내 과학관은 이날 오후 개기월식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로 월식 현상을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이날은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날이기도 한데요. 개기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 궤도를 따라서 1년에 한 바퀴씩 돌게 되는데요.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요. 태양을 가운데에 놓고 지구와 달이 그 주변을 도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지구와 달이 돌면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으로 놓이는 날이 있어요. 이때 지구 그림자의 달이 가려지는 것을 월식이라고 하고요. 지구 그림자의 달 일부가 가려지는 걸 부분월식, 달 전부가 보이지 않는 것을 개기월식이라고 합니다. 태양 붉은 빛이 지구를 넘어서 달에 도달하고 달이 이 빛을 반사하면 핏빛처럼 붉게 물드는데요. 이를 블러드 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18년 1월 31일 이후에 3년 만에 슈퍼문과 개기월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로서 슈퍼 블러드 문이라고 부르고요. 월식은 오후 6시 44분쯤 달의 왼쪽이 가려지는 부분 월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8시 8분쯤에는 달 전체가 지구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월식이 일어나게 되고요. 개기월식은 오후 8시 27분까지 약 18분 정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후 9시 52분에는 달이 지구 그림자를 벗어나면서 월식이 종료되고요. 달은 오후 7시 36분쯤에 뜨는데요. 달이 떴을 때는 부분월식을 볼 수 있습니다. 슈퍼 블러드문은 달이 뜬 지 33분 후부터 볼 수 있고요. 이번 개기월식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고요. 주변에 큰 건물이나 높은 산이 없는 동남쪽 하늘을 보면 좋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네이버 카카오로 자녀 백신 예약 알림이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내일 27일부터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주변 접종기간에 남게 되는 아스트라제네카 자녀 백신을 네이버나 카카오 앱으로 쉽게 조회를 해서 예약해서 바로 맞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한번 열면 병당 10명 접종을 해야 하는데 안 오게 되면 백신이 남아도 6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했거든요. 이 자녀 백신을 앱을 이용해서 쉽게 당일 예약하고 접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 백신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백신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표시가 되고요. 백신이 남은 병원을 선택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예약을 하면 안내가 옵니다. 네이버 백신 알림 서비스에서 접종 기간을 최대 5곳까지 사전 등록을 해두면요. 거기에서 백신이 남았을 때 알림 메시지가 오게 됩니다. 백신을 이미 한 번 맞았거나 접종 예약을 한 사람, 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권하지 않는 30세 미만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일 예약해놓고 사정이 생기면 전화로 취소를 해야 자녀 백신 접종 기회가 박탈되지 않습니다. 자녀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으면 같은 곳에서 11주 뒤에 2차 접종을 받도록 자동 예약이 되고요. 이 예약 시스템은 27일 오후 1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일단 화이자 백신에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소식은 돈 받고 맛있어요 라고 허위 리뷰를 한 사람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의 허위 리뷰를 작성한 A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받고 나서 항소마저 기각돼서 그대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전국 수십여 개 음식점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실제 소비자인 척 해당 음식점에 대한 가짜 리뷰를 작성했다가 실형을 살게 된 건데요. 2017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작성한 허위 리뷰는 3만 5천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허위 리뷰 100건당 음식점으로부터 약 3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2019년 허위 리뷰로 추정되는 글이 2만 건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9월 기준으로는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앱 운영사들은 허위 리뷰를 거르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전담팀까지 만드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힐튼도 역사 속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기사입니다. 직장을 잃는 호텔리어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경영난에 빠진 특급 호텔들이 속속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영업해온 밀레니엄 힐튼 호텔도 조만간 매각이 완료돼서 다른 용도로 쓰일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매각되면 오피스 빌딩으로 바뀔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은 지난해 300억 원대 적자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79명에 대해서 정리해고를 통보해서 노조가 거세게 반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매각된 르 메르디앙 서울과 셰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호텔은 헐린 뒤에 주거용 시설이 들어올 것이라고 합니다. 입지 여건이 좋은 호텔들을 좀 사들여서 주거용으로 개발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호텔업계 종사자들의 불안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실보상법입니다. 방역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지 다룬 입법 청문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과거의 피해까지 소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여야는 법으로 손실을 보상하고 또 소급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부 입장을 대표한 기재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좀 들어서 소급 적용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간 현금 지원 등이 있었으니까 보상을 더하면 중복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김용균 법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서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개정안으로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서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비극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면서 김용균 법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전국 항만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나 항공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엔 별도의 안전감독관이 있는데 유독 항만에는 없다는 겁니다.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 이후 항공기 안전을 점검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이 도입이 됐고요. 2011년엔 광명역 KTX 탈선 사고로 철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철도안전감독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항만 안전을 위해서 전임 감독관을 두자는 항만 김용균 법이 발의이 돼 있습니다. 2019년 12월 20대 검수사가 부산항에서 컨테이너에 끼어 숨진 뒤 제출된 게 항만 김용균 법인데요. 해양수산부에 항만 노동자의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항만안전감독관을 둬서 사업자들을 지도 감독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입니다. 20대 국회가 지난해 5월로 끝나면서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고 지난해 8월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싸이월드입니다. 싸이월드가 7월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싸이월드에서 돈처럼 쓰였던 도토리를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도토리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도토리를 1개 이상 가진 회원은 모두 276만 명이라고 해요. 무료분을 뺀 환불 규모만 24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싸이월드 홈페이지엔 이미 11만여 명이 환불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를 겨냥해서 스마트폰에 최적화를 했다고 하고요. 2D였던 미니룸은 휴대전화를 움직일 때마다 입체적으로 보이는 3D로 바뀌었습니다. 저해상도 사진을 고화질로 변환하는 기능도 갖춰서 추억이 담긴 오래된 사진을 복원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개개월씩 슈퍼 블러드문 이야기와 또 네이버 카카오로 자녀 백신 예약을 할 수 있다, 알림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 전해드렸고, 또 허위 리뷰를 쓴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라는 이야기, 또 밀레니엄 힐튼도 마찬가지로 호텔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매각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법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김영균법, 또 항만 김영균법에 대해서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싸이월드가 7월에 복귀된다는 소식까지, 이렇게 7가지 소식들 좀 공부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내일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